네, 전일 파월 의장이 반기 통화정책 연설에서 이 인플레이션은 개선되고 있지만 더 많은 매크로 데이터들을 살펴봐야 한다라고 밝히면서 비둘기파적인데 한편으로는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글로벌 증시 어제는 CPI를 좀 대기하면서 관망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는데요. 하지만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다시 한번 현재도 그렇고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재장 상황과 함께 글로벌 이슈 만나보겠습니다. 뉴욕 증시 경제 전문 유튜버죠. 유선아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일 파월 의장의 청문회가 있었고 오늘도 약 15분 뒤에 파월의 입이 다시 한번 열립니다. 오늘 스케줄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오늘 스케줄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파월 의장의 청문회가 하원에서 이어질 예정이고요. 그러고 난 이후에는 유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인 원유 재고에 대한 발표, 그리고 10년물 국채 입찰에 대한 결과가 발표가 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는 오늘 연준의 보우만 연준위원회 연설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렇게까지가 오늘 중요한 스케줄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러고 나서는 어저께 나왔던 아마 스케줄들이 조금 더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전일 파월 의장에 이어서 제닛 옐런 재무장관도 하원에 출석을 해서 발언을 했죠. 어떤 내용이 있었을까요? 네, 일단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전에 비해서 상당히 비둘기적인 기조를 많이 나타내는데요. 일단 미국 경제가 과열 상태에서 벗어났음을 언급하면서 경제가 안정화가 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를 냈습니다. 동시에 노동시장은 반대로 과열 상태에서 벗어나서 지금은 지표가 상당히 냉각이 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더 이상 노동시장에서 기인하지 않으면 시사를 하게 되는데요. 동시에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해서 재미난 코멘트가 나왔습니다. 다음 정책 조치는 금리 인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고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예전 같으면 항상 파월 의장이 모든 옵션을 테이블에 남겨두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에 비해서 상당히 대조적으로 기조가 변화했음을 알려주는 신호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지금 당장 너무 일찍 금리를 인하할 시 혹은 너무 늦게 금리 인하를 할 시 경기 침체의 우려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양쪽 다 있음을 시사하게 되면서 양쪽의 리스크가 상당히 적절히 밸런스를 잘 잡힌 상황이다라고 파월 의장이 연설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옐런 재무장관의 이야기는 좀 재미났습니다. 25차 수정안을 발동하려는 강요회의는 논의는 없었다. 대통령을 현재 교체하려는 논의는 없었고 바이든이 현재 옐런 재무장관이 참여한 회의에서 굉장히 효과적이다. 그리고 인지 능력에 문제가 없었다라고 얘기하면서 바이든에 대한 의구심을 최대한 없애려는 움직임을 많이 보여줬고요. 또한 트럼프에 대한 비판을 진행을 했는데요. 트럼프의 감세는 비용이 많이 들고 태행적이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상당히 정치적인 지전을 조금 더 쏠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말고 또한 바젤3 계획에 대해서도 파월 의장이 언급을 하게 됐었는데요. 규제기관들이 현재 은행에 관련한 이 바젤3 계획이 상당히 이제 합의에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긴 했지만 반대로 월스트리트 같은 여전히 원래 제안에 대해서 강력히 반대를 하고 있다. 대형 기관들은 좀 반대가 여전히 심하게 나오고 있다 정도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파월과 제닛 옐런 재무장관의 공통점은 이제 인플레이션보다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이죠. 중국의 CPI가 발표됐습니다. 어떤 수치로 발표가 됐고 시장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궁금한데요. 네, 이번 CPI는 플러스로 나오긴 했지만 예상치였던 0.4%보다 낮은 수치인 0.2%가 나왔습니다. 사실 지난해 10월부터 4달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중국의 월간 CPI가 춘제 효과에 입어서 플러스로 전환한 뒤 5달 연속 플러스로 상승세로 이어가고 있다는 소식은 다행인 소식이지만 다만 계절적인 요인으로 5월보다 하락을 했지만 전년 동기 대비로는 상승세를 이어갔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제 개인적인 예상이지만 이번 달 CPI가 이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던 예상치를 크게 하회한 데다가 지난달보다도 상승폭이 낮아서 중국 경제의 디플레이션 혹은 소비에 대한 우려를 좀 씻어내기에는 조금 많이 부족한 지표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미국과 유럽연합 등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단독점 조사를 강행하자 이 관련 규제를 피하기 위한 기업들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도 거리 두기에 나섰다는데요.
네, 현재 AI 독점 규제가 유럽 쪽에서 지속적으로 조사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런 규제 기관의 AI 분야 독점적 우위에 대한 조사 진행을 피하기 위해서 혹은 최대한 혐의를 벗기 위해서 현재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이 오픈 AI의 이사회 자리에 참석하는 것, 정확히 말하면 이사회 옵저버의 자격으로 참석하는 것을 포기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블룸버그에 따르면 오픈 AI에 130억 달러를 투자한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에 서한을 보내서 이사회에 참여하지 못한다라고 밝혔고요. 이날 마이크로소프트가 떠나면서 회사 이사회에는 옵저버가 전혀 없을 것을 밝히면서 이달 초 이사회에 참여했던 애플도 참여를 철회했음을 시사를 했다라고 소식이 전달이 되게 됐는데요. 이는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인공지능에 대한 빅테크 기업에 대한 영향력에 대한 감시가 지속적으로 유럽에서 나오고 여기에 대한 벌금을 받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가 너무나 커다란 유착관계로 가면서 현재 독점에 가까운 행위를 나오게 되는 것을 조금 지양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유럽의 이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규제로 인해서 기업들의 움직임도 함께 계속 주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JP모건이 중국의 비야디의 TP를 대폭 상향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테슬라가 아니라 비야디라는 점이 좀 놀라운데요. 네, 현재 비아디 같은 경우는요, 지속적으로 사실 어제도 제가 뉴스를 전달해드리긴 했지만, 터키를 통해서 사실 유럽에서 부과하고 있는 관세 정책을 우회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80% 이상의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목표 주가를 아주 크게 상향시키는 소식이 현재 JP모건에서 발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현재 이 이후로는 지금 당장 약 150만 대의 자동차를 내수적으로 소화하고 있는 현재 중국의 비아디가 앞으로 2배 이상 3년 안에 팔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앞으로 특히 유럽을 포함한 전 세계적인 글로벌 수요에 대해서 커다란 부분을 바이두가 많은 부분에 대한 점유율을 찾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600만 대에 해당하는 차량을 인도할 것으로 예상을 한다라고 발표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비아디 주가는 최근 경쟁업체들의 주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홍콩 증시에서 올해만 12% 넘게 올랐다는 점 함께 전해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경제 전문 유튜버 유선남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